네, 반갑습니다. 자료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2부는 뉴노멀 시대 사회관리자의 휴먼 스킬, 공감을 넘어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나누면서 공통분모가 또 있는 거죠. 네. 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2030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서 1부에서 제가 4차 산업혁명, AI 시대 등등을 좀 언급했죠. 그죠? 미래사회 2030 한번 생각해 보죠. 기계충격. 우리는 정말 향후 앞으로 AI 시대를 맞이해서 기계충격을 받을 겁니다. 현재 직업의 30%는 인공지능과 결합한 로봇이 완전 대체할 거다라는 겁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이 2017년에 발표한 내용. 일부에서 우리가 이제 AI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AI 출현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98개 직업 역량, 84.9%가 AI 로봇이 우수하다. 변호사 역량 48.1%를 대체할 것이다. 교수 역량 59.3%를 대체할 것이다. 의사 역량 70%를 대체할 거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일부에서 언급한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부에서 언급한 거죠. 직업의 안전지대, 창의성 전략, 정서지능. 가장 안전지대, 제가 이야기한 거죠. 높은 정서지능과 창의성과 전략이 있는 직업이 가장 안전한 직업일 것이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같이 가는 것이다. 일부에서 언급했죠. 전부 다 인공지능이 대체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안전지대, 인간과 인공지능이 병존하는, 공존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휴먼 스킬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러한 영역이 인간에게. 그래서 휴먼 스킬을 제가 몇 가지 언급했는데, 구글 프로젝트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미래 인간의 자질은 공감 뛰어난 의사소통 스킬. 그죠? 언급 다 한 거죠. 이런 부분들 9가지 자질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저는 특별히 5번째, 공감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휴먼 스킬과 관련된 휴먼 서비스 조력자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공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조력자, 여기서 특별히 공감과 관련된 것은 배려와 관계를 중시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이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먼 서비스직이 AI 시대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인간의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로봇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이콘 젠드와 일레인 유가 공감 경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공감을 강조했고, 공감 경제가 뭐냐? 인공 로봇 챗봇이 의학적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인간의 의사를 만났을 때의 양질의 경험은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챗봇이 의학적 조언을 사람한테 해주는 거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의사가 환자한테 조언을 타이하게 해주는 거고, 그 서비스의 경험은 비교할 수가 없다. 공감에 능한 사람들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공감 경제입니다. 반복, 규칙적인 일, 이런 것들은 전부 점진적으로 자동화 공정으로 대체되겠죠. 이런 분야를 제외하고
인간에게 남아있는 일은 어떤 형태로든 공감 요소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공감 능력은 미래의 휴먼 스킬입니다. 미래의 휴먼 스킬, 즉 현재 MIT, 스탠퍼드 세계 유수 대학에서 디자인 사고라는 공감 능력 기반의 방법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사고가 뭐냐? 미래 사회 대비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인간 중심적 접근법을 제시한다는 거죠. 디자인 사고는 공감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이 목표로 삼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직면한 문제를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것이 디자인 사고고, 디자인 사고는 공감 능력 기반의 방법론 교육이다. 인간 중심적 접근법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띵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자인 띵킹에는 공감 능력에서 출발한다.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공감 능력. 미래 휴먼 스킬입니다. 공감에 대한 연구물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감도가 높은 의사는 당뇨, 감기, 우울증이든 상관없이 환자의 예후가 훨씬 더 좋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의사에게 감기, 당뇨, 우울증을 치료받은 환자분이 나중에 예후가 어느 집단이 좋은가를 비교해보니까 공감 능력이 높은 의사한테 진료받은 감기, 당뇨, 우울증 환자들이 예후가 훨씬 좋았다. 연구 결과 밝혀진 거예요. 그 다음이 의대 교육인데요. 저도 의과대학생들 강의를 해봤지만 이 의과 대학생들 나중에 의사가 되잖아요. 의사 중에서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의사가 있고 정말 공감, 정서 지능이 낮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의사가 있습니다. 의대 교육에서 의대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연구를 해봤어요. 즉, 의료 수련 과정에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즉, 의대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보다는 지식 정보에만 너무 치중하면서 학생들이 환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의학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의대생들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공감 능력을 반드시 향상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공감 능력은 사례관리 대상자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점과 비슷하죠. 예. 대학, 구글, 시스코, 포드 등 굴지의 기업에서 인간의 공감 능력에 주목하고 미국 고용주의 20%가 공감력 향상 훈련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그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만큼 공감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고,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아시죠? 그죠? 이 공동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가 고객의 집에서 지내보는 것, 즉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고객의 집에 가서 생활해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 뭐가 아쉬울까? 뭐가 편안할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공감해보고 난 뒤에 에어비앤비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감동의 가장 핵심적인 스킬을 브라이언 체스키가 공감이라고 해요. 에어비앤비가 그래서 상당히 성공했죠. 전 세계적으로. 그죠? 네. 직장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 협업을 강화하는 것,
이런 면에 주목한 회사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회의 시에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공감의 표현을 나누겠습니다. 직장 문화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협업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시선을 바꾸면 공감이 쉬워집니다. 여기서 시선이 뭘까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부서 간의 역할을 바꿔보고 어떤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하고 영업 직원이 함께 고객을 방문해서 고객이 우려하는 점과 고객에게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겠어요. 그랬더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훨씬 더 고객들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경영자 수업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다양한 부서를 맡게 합니다. 경험해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서의 경험을 공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좋은 경영자가 된다. 그래서 순환 보직을 시키는 거죠. 프록트 앤드 갬블이라는 사람은 자기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내 경험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을 옛날 방식으로 보게 될까봐 밤에 잠이 안 온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문제에 대해 늘 하던 대로 제안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일부러 답을 내가 미루고 시간을 내서 내 자신과 다른 연령, 다른 배경,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상의를 해봄으로써 새로운 문제에 대한 시각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접근 방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젖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 놓여서 다 생각해본 좋은 경험을 갬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연구에서 공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밝혔어요. 문화와 혁신과 생산성과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직무 가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공감 지수는 공감도가 높은 기업이 직원 1인당 순이익이 훨씬 많이 발생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감은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기업들마다 공감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 그래서 공감의 주된 이점이 뭐냐? 보니까 감성 지수를 높인다는 거죠. 공감은.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감성 지수를 높인다. 앞서 우리가 EQ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서지능, 감성 지수와 똑같은 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자질입니다. 공동의 문제 해결을 돕는다는 거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과 협력해야 하는 뷰로크라 시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죠? 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킨다. 공감은 당연합니다. 주된 모든 직업군에서 점점 더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기분이 좋아진다. 공감을 함으로써 서로서로 기분이 좋아진다. 결론적인 공감은 직장과 지역사회, 집, 학교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실마리가 되고 서로 마음 깊이 공감하면 사람 및 집단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다른 사람의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공감이 갖는 주된 이점이라는 것을 연구자들은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역량으로서 공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런 공감을 알고 있다면 이제 공감을 넘어야 되겠죠. 오늘 드리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감을 한번 뛰어넘어서 또 다른 역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 역량을 갖추면서. 자, 공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인지적 공감이 있습니다. 공감은 정신적 형태의 공감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기분을 읽을 수 있는 상태. 일종의 조망 수용. 나와 남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타인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능력입니다. 즉,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는 문제를 보려고 하는, 조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협상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 왜?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문제를 조망해보고 설득하고 협상하게 됩니다.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을 지닌 경영자는 직원들의 의욕을 북돋우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좋은 성과로 연결된다는 것. 이것이 인지적 공감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기분을 읽어주는 공감 능력이죠. 여러분도 사회관리하면서 대상자에게 이런 인지적 공감 능력을 발휘하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정말 섭섭했겠네요. 정말 외로웠겠네요. 이런 것들이 인지적 공감에 해당되죠. 그래서 감정적 공감입니다. 자기 몸의 감각이 다른 사람이 겪는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감정 중심적 공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치면 나도 몸이 움찔하고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 감정적 공감. 이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주변에는 이런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풍부한 감수성과 호감을 바탕으로 동료나 친구 등의 상담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이 감정적 공감을 잘하는 사람. 근데 감정적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감정 전염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적 공감은 아름답고 심오한 인간적인 자질이나 적당한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건강한 친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남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신부터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물이 비면 물을 퍼줄 수가 없죠. 내 자신부터 돌봐서 우물이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물을 퍼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동정적 공감입니다. 이 동정적 공감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공감, 즉 공감의 영역 같은 건데요. 이 동정적 공감이 풍부하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그저 보거나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거나 도와주는 행위로까지 연결됩니다. 이 공감의 적절한 대응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때론 문제 해결보다는 그냥 관심을 쏟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적 공감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저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을 대상자가 있는데 막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공감 유형이 있고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대상에 따라서 인지적 공감, 감정적 공감, 동정적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공감적 의사소통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는 따라하기 쉬운 공감 레시피 5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몸짓 언어. 공감 레시피에는 몸짓 언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팔짱 끼는 거, 다리 꼬는 거 건물입니다. 휴대전화 요즘 너무나 많이 갖고 다니죠. 그죠? 휴대전화 치워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아무래도 대상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례관리자라면 대상자가 이야기할 때 사례관리자가 아무래도 당신이 중요한 말을 하려는 모양이군요. 중간에 휴대전화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잠깐 꺼서 넣어놓을게. 이게 그 사람한테 보이는 몸짓 언어입니다. 공감 레시피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 상대방은 정말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들을 준비를 하는구나. 신뢰를 가집니다. 두 번째, 공감적 경청. 가장 높은 수준의 경청이죠. 단순히 상대가 말하는 단어나 내용을 뛰어넘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실제 느끼는 기분을 그 사람 삶 속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노력하려는 능력. 스티븐 코비는 5단계 경청의 연속체 모델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스티븐 코비가 5단계 경청의 연속체 모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경청은 무시하기. 제일 낮은 수준의 경청. 누군가 말하는데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돕는 척하기. 누군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흥미롭게 듣는 척하지만 사실 마음은 딴 데 가 있다. 세 번째, 선택적 듣기. 누군가 말하는 동안에 특정 키워드가 들릴 때만 귀를 기울여 메시지의 일부만 듣는 것. 때로는 상대의 말을 끊고 자신이 관심 있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거나 말을 가로채기도. 네 번째는 주의 깊게 듣기.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제공해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끊지도 않지만 정신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이나 기준 안에 갇혀있는 것. 열심히 듣기는 하지만 공감하지는 않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감적 경청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 상대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단어나 내용 이상의 의미를 감지하고 대화 이면에 숨겨진 참뜻을 찾아내려고도 개방적인 태도로 상대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며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경청할 때 이러한 5가지 연속체 수준의 어느 수준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회관리자로서 대상자를 만날 때 어느 수준의 경청 단계에 머무르면서 대상자의 이야기를 경청합니까? 아마 경험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공감적 경청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죠?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공감적 경청을 이야기하는 거고 스티븐 코비가 5단계 경청 연속제 모델을 이야기한 겁니다. 세 번째 레시피가 감정인식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 상대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거나 크게 좌절했나 보다 하고 추측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이 자신을 걱정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감정인식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식입니다. 우선 감정인식을 잘하려면 감정 이해력이 필수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힘이죠.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봤다고 치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례 아이의 감정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아버지 술주정으로 부모 간의 싸움이 잦은 철이가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칩시다. 저는 집에 가기가 싫어요. 저하고 아버지하고 다투지 않으면 부모님끼리 서로 싸워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이렇게 철이가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철이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철이한테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다 아시겠죠, 그죠? 철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나요? 아버지가 술주정 때문에 엄마하고 서로 싸우고 해서 두렵겠구나. 정말 무섭겠구나. 감정이죠? 우월하겠구나. 두렵겠구나. 무섭겠구나.
이런 감정을 우리는 이 아이 입장에 대해서 느낌을 이 아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내가 느끼고 그걸 그대로 전달해줘. 그게 감정이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감정을 이해하는 힘이죠. 레시피, 네 번째 레시피입니다. 네 번째 레시피, 언어 반응입니다. 상대방이 겪는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겪은 이야기를 할 때, 개방적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언어 반응이죠. 네. 요거는 다섯 번째 하고 보도록 할게요. 네, 레시피가 행동 반응입니다. 즉각적인 행동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적절한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처럼 간단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 반응을 보이거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 남들이 자신에게 주목하면서 자기 말을 들어주는 쪽을 더 바라는 경우도 많아요. 자, 네 번째 언어 반응. 상대방이 겪은 이야기할 때 개방형 질문하는 거 좀 더 살펴보고 행동 반응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언어 반응 한번 볼까요? 자, 언어 반응. 언어 반응입니다. 대화의 초점이 이야기하는 상대방에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언어 반응 연습은 상대방이 겪은 이야기할 때 개방형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나쁜 질문. 상대방이 겪은 이야기할 때 나쁜 질문. 지금은 괜찮잖아. 와, 난 그런 일은 절대 당하고 싶지 않아. 정말 안 됐다.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이렇게 해야 돼. 난 그보다 더 지독한 일도 겪었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기분인지 내가 정확히 알지.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 그런 게 전부 나쁜 질문, 나쁜 반응입니다. 상대방이 겪은 이야기를 할 때 개방형 질문으로 바꾸면요. 기분이 좀 어때? 개방형 질문. 힘들겠다. 어떻게? 실망했겠네. 괜찮을 거야. 걱정 마가 아니라 어떻게 이겨내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난 너보다 그보다 더 지독한 일도 겪었어. 무슨 일이 있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다 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다. 상대방에게 계속 머물러 있어요. 어떤 기분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지. 가 아니라 네 기분이 어떨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네.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가 아니고 그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지. 얘기하고 싶으면 다 얘기해봐.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상대방이 겪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언어 반응. 무조건 보기만 끄떡끄떡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겪은 일을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언어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이 행동적 반응입니다. 행동 반응이죠. 상대방 말에 반드시 답을 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사람들이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알고 싶은 건 딱 세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프라 사람들이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알고 싶은 건 딱 세 가지. 뭐냐? 이겁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날 보고 있는가? 내가 한 말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가? 나를 보고 있는가? 내가 한 말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 내가 막 해결해주는 걸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저 옆에 있어주고 그런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저 그 사람 말을 잘 들으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우리는 상대가 하는 말을 너무 겉으로 듣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행동만 아니다. 그냥 가서 옆에 앉아서 손만 잡고 가만히 있어준다. 아내가 힘든 말, 배우자가 힘든 말 했을 때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많이 힘들었겠네. 그냥 어깨 좀 이렇게 따독따독 해준다. 이런 것들이 다 행동만이라는 거죠. 5가지 레시피 이해됩니까? 5가지 레시피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정말 따라하기 쉽습니다. 공감 레시피 5가지. 몸짓 언어. 정말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거 다 치워줍니다. 핸드폰을 끄고 눈에 안 보인다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팔짱 끼거나 다리 꼬지만 몸짓 언어. 그죠? 첫 번째 레시피 공감. 두 번째 공감 레시피 공감적 경청. 스티븐 코비의 5단계 경험의 연습제. 그죠? 마지막 공감적 경청 단계를 여러분들은 공감 레시피 두 번째 가져가셔야 되고, 세 번째 공감 레시피 감정인식.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내용, 관련된 감정 이해하고 전달. 언어 반응. 상대방이 겪은 이야기할 때 고기만 끄덕끄덕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해서 더 이야기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내가 한 정말 이야기를 정말 잘 듣고 있구나 하는 걸 알려주고. 언어 반응. 행동 반응은 해결책을 제시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옆에 가서 앉아있어 주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들어주고 당신이 하는 말이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행동으로. 이 5가지 레시피가 공감 레시피. 따라하기 쉽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공감적 경청 단계 5가지. 이 5가지가 되겠죠. 그죠? 5가지. 인식이죠. 감정 이해력을 갖추자. 그죠? 네. 다음이 언어 반응입니다. 그죠? 초점이 상대방에 계속 머무르면서 상대방이 겪은 이야기할 때 개방형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쁜 질문,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질문들은 입에서 붙어서 정말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전달해요. 생활 속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배우자나 자녀 행동만. 내가 해결책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있는지, 날 보고 있는지, 내가 한 말이 당신의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느끼도록 행동으로. 네. 여기에 공감 레시피 5개. 쉽죠? 공감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어느 동물보다도 뛰어난 공감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과 공감하는 인간. 동물도 인간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인간하고 비교했을 때 그 강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공감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선물 같은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론가는 공감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능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공감은 단순한 도구나 기술을 넘어서서 개인이 인류 전체나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근원입니다. 저는 이 인류 전체가 외부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가장 좋은 게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 인류와 인류 사이. 여러분 TV에 구원해달라고 하는 광고가 나올 때 우리는 정말 공감을 크게 하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공감하죠. 그렇게 썩 깊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돌립니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공감은 인간의 특권이다. 여러분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생태주의 삶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월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서로 간에 혹은 다른 생명들과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생태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생명들과 얼마나 내가 교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지구와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내가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인간의 운명이 달려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인간이 사는 지구를 너무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가 한순간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 자체를 생명력을 존중해주면서 관계됩니다. 이것이 공동체 생태적인 환경을 보살피는 것하고도 관련됩니다. 지구를 살리는 것과도 관련됩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특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것은 지구의 모든 생명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감입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해답은 다른 어떤 첨단 기술보다 인간인 우리 자신에게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첨단 기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AI, 인간의 공감 능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AI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의 공감 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이 테크놀로지, 인간의 공감 능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 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하이 테크놀로지가. 하이 테크놀로지가 사례관리자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례관리자 역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료가 첨단 기술이 공감 능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인간의 능력. 아빠가 딸을 공감하려고 하는 저런 모습, 기기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어깨 쏟아 넣어주는 거.
행동 반응이죠. 공감 레시피에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사람과 사람 간의 시선, 온도, 옆에 있을 때 온도, 느껴지는 거. 기기가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저는 올 1년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저는 대학교 수업을 하면 제 강의를 누가 듣는지는 알지만 그 학생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다 비디오를 끄고 있습니다. 마이크까지. 정말 그런 강의를 할 때 힘듭니다. 지쳐요. 이렇게 모습이라도 보고 강의를 하면 힘이 납니다.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내 강의를 들으면서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 거 정말 힘이 납니다. 대답해주는 거 정말 힘이 납니다. 그것이 공감 능력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제발 짤막한 반응이라도 보여다오. 얼굴을 보여다오. 요청합니다. 얼굴을 보이기가 힘들면 그냥 잘 찍은 사진이라도, 이쁜 사진이라도 올려놔다오. 사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인간의 공감 능력을 로봇이, 첨단 기술이 결코 대체할 수 없다. 저는 향후 안전지대에 있는 휴먼 서비스직들의 그 능력, 즉 사회복지사, 사회관리자,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직무들의 대체 능력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로봇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을 갖춘 사회관리자, 그래서 사회관리자 휴먼 스킬에서 공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공감을 넣는, 정말 이 클라이언트에게 나의 심정, 기위,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말에, 클라이언트의 심장에, 클라이언트의 속마음의 주파수를 튜닝 맞추는 거예요. 그게 공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려고 하는, 우리가 라디오를 잘 들으려고 할 때 주파수를 맞추지 않습니까? 튜닝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할 때 튜닝을 하셔요. 그 튜닝하는 것이 공감 레시피 5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구촌과 인류의 평화는 인간인 우리 자신 안에 공감 능력이 있는 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촌, 우리 인간이 지켜낼 겁니다. 인류의 평화,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이루어질 겁니다. 왜? 인간 안에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퍼시가 아니고 엠퍼시, 공감하는 거. 아이가 조만한 잎을 따서 이쁘지? 엄마 줄게 할 때 엄마가 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래 이쁘구나 고마워 하면서 두 손으로 기꺼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받는 거. 엠퍼시, 공감이죠. 친구의 슬픔과 아픔을 옆에서 그냥 나도그리면서 있어주는 거. 지구촌의 평화스러운 이런 모습은, 이런 자연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생명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평화를 우리는 지키고 싶고, 평화가 지켜지는 한 우리는 다 마음속에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손잡는 거죠. 그렇게 하는 한 지구촌과 인류의 평화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례관리 그걸 뛰어넘는 것이 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되고 있는 엄청난 수준의 여파가 몰고 온 뉴노멀 시대, 기장군 사례관리자 여러분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군분투해 주십시오. 긴 시간 열심히 경청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